지난번에 그 적분 형태의 보존 법칙을 그 미분 형태로 한번 바꿔봤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이제 전부 그 미분 형태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온도 계산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그 정리를 했죠.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속도 U가 없으면은 그 히트 이퀘이션이 된다 그랬고요. 반응열하고 속도 U가 없으면 그 히트 이퀘이션이 된다 그랬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한번 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그 스트레스 텐서의 이 다이버전스 부분을 그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죠. 뉴턴 포화송 법칙에 따른 이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인데,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나비의 포화송 이퀘이션하고 나비의 스토크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관성항을 나비의 포화송 이퀘이션에서 나비의 스토크스 이퀘이션은 이제 그 다이버전스 U가 제로란 얘기죠. 이건 이제 비압 축성 유체면은 나비의 스토크스 이퀘이션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그 관성항을 무시할 정도로 그 점도가 큰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스토크스 이퀘이션이죠. 요거는 이제 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관성항을 무시하고 할 수 있을 때죠. 사출 성형은 사실은 그러니까 관성항을 무시를 해도 그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텐서를 좀 자세하게 한 줄 알았더니 좀 텐서 부분이 좀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그 텐서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인가요? 여기 있네요. 얘를 한번 보죠. m 도트 타우 텐서죠. 이제 이게 요 DS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벡터가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좀 그냥 노멀 벡터를 1, 0, 0일 때만 그냥 잠깐 설명하고 말았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m 도트 타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론 뭐 수학적으로 하면은 이제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하는 게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요 경우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요 경우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좀 한번 3차원 말고 2차원 정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방향을 하나 그리고 너무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트레스 이제 텐서는 이렇게 노멀하고 쉐어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합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벡터 형태를 이제 가질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평형을 유지한다고,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회전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 이쪽에 요 쉐어 스트레스하고 이쪽에 이제 쉐어 스트레스가 서로 크기가 같아야죠.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는 뭐 상관없죠. 이쪽은 이렇게 뭐 작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반대 방향은 요거 그대로 그 180도 이렇게 회전한 형태가 되겠죠. 180도 회전한 형태 같진 않은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좀 너무 못 그렸네요. 조금 그림 자체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쪽이 이제 X축, Y축이 되겠죠. 이제 X, Y 쉽게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DX죠. DX, DY인데 우리 편의상 DX를 그냥 1이라고 보고 DY도 1이라고 보죠. 그러고 이제 N 도트 노멀 벡터가 N인,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각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뭐 대충 맞았으려나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요 길이도 1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길이를 이렇게 길이 좀 알아보기 힘들까? 요 길이도 이제 1이죠. 1. 그래서 요 텐선은 항상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각도, 여기 이제 세타가 되겠죠. 세타를 이루면서 뭐 이제 비교를 위해서 dx, dy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야 되겠죠. 텐서 자체는 항상 우리가 단위 면적당 따지니까 여기서 이제 2차원에서는 단위 길이겠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1로 놓은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얘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면에서는 지금 요 면이, 요 기울어진 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 면에서는 요 기울어진 면이 요만큼, 이쪽 면에서는
요만큼, 이쪽 면에서는 요만큼에 대해서 요 지금 스트레스 벡터 자체를 대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스트레스 벡터 자체가 단위 길이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얼마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만큼 요 스트레스 벡터를 곱하면 여기에 이제 포스가 그대로 존재할 테지만 이쪽은 이제 요 면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요 경사면이 대치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쪽 면에서 대치해야 될 그 양은 지금 요걸 보면은 요 길이를 따지면 되겠죠.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단순히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쪽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 면이 받아줘야 될 그 포스 자체는 지금 요쪽 그 스트레스 벡터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텐서 자체가 타우 11, 타우 12, 그 다음에 타우 21, 타우 22. 이쪽 스트레스 벡터를 나타낸 게 요거죠. 요거죠. 텐서라는 게 결국은 벡터가 이렇게 조합을 이룬 거니까 지금 요 벡터를 표시하는 거는 지금 맨 위에 요 항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타우 1, 2는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타우 2, 1이 돼야 되겠죠. 회전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회전은 그냥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라 그러죠. 단순 회전이지 변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메트릭 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게 요쪽 스트레스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쪽 스트레스 벡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제 2차원 같으면은 2x2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곱셈, 매트릭스 행렬 곱셈에 의해서 요 앞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쪽 면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만큼 대신 힘을 받아줘야죠. 결국은 이게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지금 바로 되는 게 코사인 세타의 타우 11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타우 21, 그 다음에 코사인,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그쵸? 안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네요. 코사인 세타의 타우 1, 2 플러스 사인
세타에 타우 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요 항은 지금 요 면에 작용한 요 길이가 지금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로 하기로 했으니까 요 면에 작용한 힘이죠. 요 면에 작용한 요 노멀 벡터에 의한 힘이죠. 얘가 이제 타우 11이 되겠죠. 타우 11. 타우 11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1이라고 놨고, 그래서 지금 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타우 11이라는 노멀 스트레스 걸린 거를 바로 요 항이 나타내 주는 거죠. 바로 코사인 세타가 요 거리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타우 21. 타우 21은 바로 얘가 타우 21이겠죠. 그럼 사인 세타라 그러면 바로 이제 요 거리죠. 요 거리에 타우 21 했으니까 요게 x 성분이겠죠. x 방향 성분.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이 면이 받아줘야 될 x 방향 성분이 나온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지금 얘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선이 진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더 이쁘긴 이쁠 것 같은데, 바로 얘가 지금 요 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요 이쪽 전다 능력 자체의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은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텀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크기가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요 코사인 세타하고 이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보면은 요 삼각형을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90도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죠. 90도를 돌리면 90도를 요 삼각형을 이제 그거를 하나 새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고, 이거를 여기다가 그릴 필요가 없겠네. 얘를 90도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90도를 돌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요것만 봐보죠. 요거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은 바로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 노멀 벡터가 되겠죠. 우리 2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니트 노멀 벡터가 됐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쪽은 바로 요 방향, 요
요거는 바로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유니트 노멀 벡터가 유니트 노멀 벡터의 그 성분이 됐죠. 다시 얘기해서 요 노멀 벡터의 요 노멀 벡터의 얘는 mx가 되는 거고, 얘는 노멀 벡터의 y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 벡터를 우리가 요 nx ny라고 쓰면 얘는 바로 된게 코사인 세타하고 이제 사인 세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코사인 사인을 이렇게 매번 도형을 만들어서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좀 귀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정의하냐 하면 이것까지 뭐 했으니까 하죠. 그냥 우리가 이제 디렉션 코사인이라는 걸 정의하죠. 디렉션 코사인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지금 요 nx는 요 노멀 벡터하고 이거를 그림을 하나 그리죠. 그림을 그려야지 쉬울 것 같은데, 이쪽 하나, 해갖고 우리가 노멀 벡터가 이제 절대값은 1이겠죠. n이고 절대값은 이제 1이고, 그랬을 때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z라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이제 3차원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선을 좀 추가로 그리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얘도 이제 그대로. 아마 z는 이 정도가 이제 z겠죠. 우리가 디렉션 코사인이라 그러면 노멀 벡터하고 x축하고 이루는 각, 요걸 세타라 그러면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디렉션 코사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 노멀 벡터하고 그 다음에 또 y축하고 이루는 각도 있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z축하고 이루는 각도 있겠죠. 그래서 노멀 벡터하고 x축하고 이루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x축에 대한 디렉션 코사인,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디렉션 코사인, z축에 대한 디렉션 코사인, 이런 개념을 갖고 디렉션 코사인이라는 걸 정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y축 정의하고 이렇게 x축을 정의하면 지금 x축에 대한 요 노멀 벡터의 디렉션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요 노멀 벡터의 디렉션 코사인, 이제 얘는 이제 그럼 파이라 그러죠. 파이.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근데 파이는 90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서 얘는 다시 얘기해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인 세타를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ny 성분을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nx 성분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렉션 코사인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뭐 공간상의 노멀 벡터만 알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그 면에 작용하는 그 스트레스 벡터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렉션 코사인이라는 거를 정의해 갖고 쓰죠. 그 설명이 아마 요거죠. 요거 별거 아닌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게 그 설명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얘죠. 얘 결국은 얘를 설명한 건데 얘죠. 이제 얘는 지금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2차원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여기서 이제 n1이라 그러면은 요 노멀 벡터하고 x축하고 이루는 그 디렉션 코사인이 되는 거고, n2는 요 노멀 벡터하고 y축이 이루 y축 간의 디렉션 코사인, 얘는 n3는 요 노멀 벡터와 z축이 z축 간의 디렉션 코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멀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 스트레스 텐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벡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그 텐서 자체를 항상 단위 면적당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텐서는 이제 단위 면적당 정의를 하고, 스트레인 텐서는 단위 길이당 이제 사실은 적용하는 것, 정의하는 거죠. 이제 스트레인 텐서도 결국은 마찬가지
얘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돼버리는데, 이 정도 하고, 여기 아마 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99페이지 계속 해놨는데, 여기 스트레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굉장히 골치들 아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요 노멀 벡터, 방향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그 요 델타 t, 델타 x, 델타 y로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세 면에 대해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지죠.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런 식 사고를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고, 요 엔도트 타우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요거죠. 지금 얘기했던 게 바로 요거죠. 별거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fx 성분, fy 성분,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뭐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그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나온 스트레스 벡터 자체를 결국은 이 스트레스 벡터가 이제 fx하고 fy로 이렇게 나왔겠죠. 이 벡터 자체를 그 여기 노멀하고 요 탄젠트 쉐어,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 쉐어, 요 면에 대한 노멀 스트레스, 쉐어 스트레스로 그 다시 변환하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 설명을 할까요? 이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거를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이거 우리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이제 회전 뭐 이런 것, 변환 행렬인가요?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뻐지라고 요 축을 깨끗하게 그려보죠. 그래서 이제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금 헷갈리려나? 이게 좀 각도 차이가 있어야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헷갈리겠죠? x 다시, 그다음에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수직이 되려면 그만 틀려 보이니까 이 정도 가면 얘를 이제 x 다시 y 다시라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xy에서
정의된 어떤 벡터죠? 벡터는 우리는 뭐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그러면 얘를 뭐 쓰려면은 뭐 x, y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x 다시 y 다시에서는 이제 얘가 x 다시 y 다시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될 텐데, 뭐 단순히 그냥 좌표계만 바꾼 거죠. 어차피 뭐 여기서 돼 있건 여기서 돼 있건 그 차이죠. 그래서 xy 좌표계에서는 요 x 값이 여기서 요 값이겠죠. 뭐 이건 당연한데 얘가 x 값일 거고, 얘가 당연히 y 값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다시 값, 여기가 y 다시겠죠. 그러면 결국 그 x 다시 y 다시를 그 x하고 y 값으로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요 x 다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볼까요? x 다시는 우선 요 벡터의 y 성분도 여기서 지금 요만큼 영향을 끼치겠죠. 이거를 세타라 그러죠. 세타라 그러고, 그러니까 요 y 값도 y 다시가 아니라 그 xy 좌표계에서 y 값은 x 다시에 영향을 주죠. 이렇게 영향을 주면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x 값은 그 x 다시 그 좌표계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결국은 얘 더하고 얘 더한 게 여기서 이 x 다시 값이 될 텐데, 다시 얘기해서 x 다시는 지금 요 길이가 x죠. x고 얘는 수직으로 이제 투영을 해야 될 테니까 x 코사인 세타죠. 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y, 이제 여기서는 세타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다시는 지금 이 y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투영되겠죠. 수직으로. 그럼 얘가 또 이제 세타니까 x항이 먼저 있어야죠. 그게 좀 이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y 코사인 세타를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이 x는 이렇게 투영이 됐겠죠. 그러고 지금 이제 요 각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기여를 했죠. 요 x 값은 얘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거니까 마이너스 x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그 좌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fx, fy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x하고 y죠. 그 다음에 시그마 mn하고 타우 nt가 이 그림에 여기서는 x-y-죠. 결국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행렬식으로 쓰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코사인 세타의 그 fx, 그러니까 x 코사인 세타, fx가 지금 요거죠, 요거. 다음에 fy가 요거고 밑에 거니까 이렇게 온 거죠. 시그마 nn이 x니까 x 성분이니까 x 다시 성분이죠. x 다시 성분이 얘가 이제 그 예제에서는 시그마 이제 nn, 얘는 예제에서는 이제 타우 nt, 다음에 x는 예제에서 fx, y는 예제에서 이제 그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나오는 거죠. 사실 뭐 별거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 fx, fy. 근데 사실은 요것도 이제 지금 요 값도 사실은 디렉션 코사인 개념을 정의해서 얘도 디렉션 코사인으로 생각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높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한 논리가 바로 디렉션 코사인 논리하고 뭐 이제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텐서의 변화를 하는 거죠. 아니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뭐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인도 우리가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를 했으니까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로 생각하면 바로 요게 라운드 ux 라운드 x 성분이 될 거고, 얘는 라운드 uy 라운드 ux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라운드 ux 라운드 여기도 잘못 썼네요. 라운드 x 라운드 y. 그러면 이쪽은 라운드 uy
바운드 y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 그 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그 이제 디렉션 코사인으로 그 정의된 그 행렬을,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여기서 디렉션 코사인 값이죠. 디렉션 코사인 값인데 디렉션 코사인으로 정의된 이 행렬로 그 매트릭스 곱셈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그 텐서 시스템이 여기 XYZ 좌표계에서 X-, Y-, 여기선 지금 XYZ이라고 안 그랬네요. 우선 X1, X2, X3 좌표계에서 X1-, X2-, X3- 좌표계로 이렇게 바꿀 때 텐서도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텐서를 바꾸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디렉션 코사인이죠. 전부 디렉션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죠. 3차원에서도 뭐 그 정도 베이스를 갖고 아마 생각하면 쉽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같은 논리인데 여기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가 있어갖고 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설명한 거 다예요. 요거 지금 여기 딴 거는 없고, 우리가 람다 다시는 그 X1-, X2-, X3-에서의 텐서죠. 요게 디렉션 코사인 매트릭스에다가 람다에다가 그다음에 디렉션 코사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디렉션 코사인 그 매트릭스를 2번 곱한 거죠. 사실은 2번 곱한 건데, 2번 곱한 거를 어떻게 이건 요거를 이제 순서를 이제 바꾸고 그 트랜스포즈 사실은 취한 건데, 사실은 뭐 행렬 그 이제 가정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그 다음에 A, B, C, D 곱셈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하고 A, B, C 하면은 여기서 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은
얘 곱셈은 이 결과에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요게 성립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가죠. 얘도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노멀하고 그 탄젠트 방향하고 힘 분해해갖고 이제 그 다음 나온 거는 이게 주로 이제 그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제 항복 조건 그 적용할 때 그 나오는 건데, 뭐 유체역학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 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원래는 이 원래는 여기 없었나? 아, 여기 있네요. 원래는 이제 플레인 포아세이오 플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텐서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다음에 하죠.